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DG용 캠퍼스 서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허들톤 웹파트 강의에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2차 시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웹코어 멤버 조다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강의 자료를 미리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개 다 정말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한 게 지금 이제 요 강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강의 자료들을 이제 꼭 지금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요 강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허들톤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다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제 강의 자료로 제공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뭐 중간중간 실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웹사이트의 기초 3인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HTML은 이제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제 웹사이트가 보일 때 이제 기초적인 3인방 중에서 이제 내용 그리고 구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SS는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보여질지를 정한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만약에 뭔가 사이트에 들어와서 입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같은 행동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의 제목, 문단, 뭐 표, 이미지, 동영상 등 이제 각각의 웹의 구조들 그리고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사진, 이제 그 사진이 HTML의 제일 기초적인 구조예요. 이제 위쪽에 HTML 이제 닥 타입을 선언을 하고 HTML 태그로 시작해서 태그로 끝나는 네, 이제 안에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구조는 조금 이따가 뒤에 HTML 파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는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이에요. 뭐 색상이나 크기, 폰트, 레이아웃 등을 지정을 해서 콘텐츠를 꾸며주는 시각적인 표현, 이제 정적인 표현들을 담당을 합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림은 아무런 색깔도 없죠. 아무런 색깔도 없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림자도 들어가고 각각의 포지션마다 어떤 색깔들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을 CSS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콘텐츠를 바꾸고 움직이는데 페이지를 동작시키는 동작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폰지밥 짤인데 이제 스폰지밥이 이렇게 샹 하니까 무지개가 막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를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이란입니다. HTML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태그를 이용을 해서 HTML은 쓰고 있고 마크업 랭귀지 구조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들이 전부 다 태그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냥 요 이제 대소 크기 비교하는 그거 이제 열고 닫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태그인데 이제 div라는 태그가 있어요 HTML에.
그래서 이제 오프닝 태그랑 클로징 태그가 있는데 요 둘의 차이 뭔지 보이시나요? 오프닝 태그와 클로징 태그의 차이. 여기 이제 요 슬래시 표시가 있죠. 그래서 HTML에서는 항상 오프닝 태그랑 클로징 태그가 쌍을 이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태그들은 사실 오프닝 태그랑 클로징 태그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내용을 쓰고 요렇게 닫습니다. 그냥 클로징 태그에 슬래시를 끄고 닫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태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 적혀 있는 대로 태그명 속성, 그 다음에 속성 값을 가지고 이제 태그를 쫙 걸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고 태그를 닫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의 기본 태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HTML은 문서의 전체 범위를 나타내는 태그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네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HTML 닫는 태그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뭐 헤드, 바디와 같은 기본 태그들이 있어요. 헤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야 할 웹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위쪽에 탭 있죠? 뭐 그쪽에 적혀 있는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디 안에는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서 직접 봐야 되는 페이지에 보여주는 구조를 작성하는 범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헤드 태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메타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뭔가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때 어떤 인코딩 방법을 쓸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 리소스를 가지고 와요. 뭔가 HTML도 가져올 수 있고 CSS도 가져올 수 있고 뭐 아이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뭔가 어떤 걸 할 거니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올 거야. 어디서 가져올 거니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를 가져와줘 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style.css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꾸미는 내용들이 이제 지금 현재 HTML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탭에 표시되는 문서 제목이에요. 이제 크롬 창 보면 잠깐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크롬 창을 보면 이제 이거 잠깐 저희가 작성해 놓은 건데 이제 이 위쪽에 여기 GDG on 서강이라는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탭의 내용을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CSS를 HTML 내부에 스타일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링크 형식 말고도 이제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CSS 내용을 작성을 하면 HTML 안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무조건 쓰기를 추천해 드리는 시멘틱 태그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div라는 태그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div라는 태그가 굉장히 범용적입니다.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제 div라는 태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멘틱 태그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시멘틱 태그를 쓰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다 div 라고 돼 있던 애들이 헤더 그리고 헤더 안에 있는 nev 이제 요거는 뭐 메뉴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v 그다음에 article이라고 해서 뭐 본문 내용 그다음에 그림 뭐
이제 푸터 이제 맨 마지막에 뭔가 뭐 개인정보 활용 아니면 뭐 사이트 맵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푸터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요. 이제 그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뭐 헤더, 내부, 섹션, 그다음에 아티클, 어사이드는 이제 왼쪽에 뭐 따로 있는 메뉴들, 그다음에 푸터, 뭐 메인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메틱 태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이트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하고 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HTML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기본적인 태그들을 쭉 훑을 거예요. 진짜 내용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써서 코드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을 좀 따로 해보시고 모든 내용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드린 거니까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찾아보면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H1에서 H6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글씨가 작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가 크면 제목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작아질수록 제목이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중요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iv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영역을 놔두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div를 하나 쓰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을 쓰고 div를 닫아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쓰면은 줄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iv를 하나 쓰고 div를 따로 쓰면은 이제 둘이 완전히 따로 보여지게 된다. 이제 div 하나, div 둘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스팸 같은 경우에는 div랑 비슷하지만 이제 스팬을 하나 쓰면은 스팬을 하나 쓰고 스팬을 하나 더 쓰면 아래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내가 내용을 쓰고 싶은데 이 부분만 따로 강조를 하고 싶어 라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 이제 스팸 태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단을 의미를 해요. 요거 보통 이제 div 안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div 태그 안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p 태그를 써서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뭐 p 태그 안에서 줄바꿈을 꼭 해야 된다 라거나 할 때 이제 요 br이라는 태그를 쓰는데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리 작성돼 있던 부분인데요.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br 태그가 없으면 잠시만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크기를 키워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p 태그 안에다가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진짜 기쁘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제 요거를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를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 분명 줄바꿈 했는데 줄바꿈이 안 보여요. 그냥 공백 하나로 치환돼 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역슬래시 n 이제 그러니까 줄바꿈 저희가 엔터 치는 거 있죠. 그거를 HTML에서 안 받아줘요. 이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br 태그를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br 태그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입니다. 아까 코드에 잠깐 보였는데, 말 그대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지라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를 정의를 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 이제 어떤 사진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사진 크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진이 만약에 안 보일 때, 못 받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대체 텍스트로 보여줄지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링크들입니다. 뭔가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눌렀을 때 이제 다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링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트 태그예요. 이제 쭉 연결시켜서
뭔가를 이제 나열을 하는 경우들에 쓰는 건데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태그가 UL 태그입니다. Unordered List 태그예요. 이제 요거 안에는 li 이제 세 번째 적혀 있는 li라는 리스트 내부 요소 태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UL 안에 어떤 리스트 내부 요소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요건 순서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닷으로 이제 요 왼쪽에 보이는 요런 닷들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UL입니다. 그리고 OL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앞에 번호가 붙어요. 근데 이 번호가 붙는데 요거 이제 어떤 번호가 붙을지 아니면은 이제 UL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다시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CSS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표를 위한 태그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TR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로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 로우에 TH 테이블의 헤더고요. 그다음에 TT 테이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이블을 구조화해서 쓸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태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받는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입니다. 입력값을 받는 영역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면 로그인 페이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간편 로그인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치는 경우 잘 없는데 그래도 너무 제너럴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입력값을 폼 태그로 싸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쳐 넣어야겠죠? 직접 쳐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값 요소를 지정하는 태그를 써요. input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이 input 태그 같은 경우에는 뭐 글자, 숫자, 날짜,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제 라디오 버튼 이제 그 멀티 체크 안 되는 버튼들 있죠? 뭐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파일 등 이제 여러 형식의 입력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랑 똑같아요. 인풋이랑 똑같은데 좀 더 창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쓰는 데가 뭔가 댓글을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게시글을 작성한다던가 할 때 이제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한 태그가 텍스트 에리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내부에도 버튼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의 폭이 조금 더 넓은 이제 버튼들이고 이제 뭐 로그인 버튼 뭐 아니면은 뭐 회원가입으로 연결하는 버튼을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글 등록 버튼 이런 식으로 뭔가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리셋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하는 버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 목록인데요. 이제 저희 드롭다운 목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셀렉트 태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벨은 이제 인풋의 요소의 이름을 간단히 지정을 할 수 있는 태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코드 한번 같이 써보면서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모두 VS 코드 깔려 있으시죠? 네. 깔려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빈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폴더 아무거나 만드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름 짓는 게 제일 힘들죠. 저는 그냥 인트로덕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VS 코드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랑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기 있는 new 파일 버튼 이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N 그 뭐냐 그 아이 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N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새 파일 하나 만들어져요. 일단은 저장을 해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index.html 이라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은 저희 이제 HTML 파일 작성할 거죠. 그러면은 느낌표 딱 칩니다. 그럼 뭐가 여기 떠요. 클릭해보면 HTML이 짜잔 하고 작성이 됩니다. 요거 이제 에미터라고 해서 이제 VS 코드에서 자주 쓰는 코드들을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고요. 이제 내용 작성을 해볼 건데 뭐 이제 타이틀은 아까 대로 GDG 온 서강, GDG 캠퍼스 온 캠퍼스 서강이라고 작성을 하고 바디에는 일단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자 저는 이제 라이브 서버라는 이제 익스텐션이 깔려 있어요. 확장자가 깔려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익스텐션이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라이브 서버 검색하시면 이제 최상단에 뜨는 요거 설치하시면 저랑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오픈 잇 라이브 서버 클릭하시면 아까 작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GDG 온 캠퍼스 서강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이제 바디 태그 안에다가 실제로 요거 이제 그 자동 완성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벌써 들켜버렸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일단 처음에 헤더 잡을 거예요. 헤더 아까 뭐였죠? 시멘틱 태그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목으로 GDG 온 캔버스 서강 작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아까 웹사이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글씨가 작성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H1 태그를 썼어요. 네, 좀 더 작은 제목들은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면 글씨가 조금 더 작죠?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작은 태그들로 한번 해볼까요? H4 정도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죠? 근데 하지만 요렇게 작아진 글씨도 그냥 도민입니다. 그냥 작성한 것보다는 이제 뭔가 조금 진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임을 표시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썼으니까 그 다음 뭐 쓸까요? 메인 한번 써볼까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div랑 동일합니다. 메인은 div랑 동일해요. 하지만 이제 시멘틱 태그 특성상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footer 이렇게 써볼게요. 자, footer는 아까 말했듯이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쓰기 위해서 쓰는 시멘틱 태그고요. 안에 내용들을 한번 채워 넣어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아까 작성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GDG 온 캠퍼스 서감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했는데 사진이 안 떠요. 사진이 alt 태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정된 부분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없어요 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따단 하고 떴죠.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지정된 위치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위스랑 하이트를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어요. 200픽셀, 200픽셀로 지정을 하면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짜 간단하게 한번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어려우셨나요? 어땠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HTML은 간단히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내용이 HTML의 전부가 아닙니다. 각각의 태그들, 그 다음에 뭐 시멘틱 태그 이런 내용들 꼭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고 각각의 태그들이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씩 찾아보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CSS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제 색상 이제 CSS 일단 뭐 줄임말인지 Cascading Style Sheet입니다.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Cascading Style Sheet 이제 색상, 위치, 상태에 따른 변화나 아니 이제 요소의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를 컨트롤하는 언어입니다. CSS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CSS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CSS 적용 방법입니다. CSS 적용 방법은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태그 안에 있는 라인에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컬러는 핑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 컬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블랙핑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아까 HTML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타입을 텍스트 CSS로 적용을 하면 여기 안에다가 아까 이제 썼던 뭐 컬러 핑크 요런 것들은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어떤 거에다 적용할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CSS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스타일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링크를 사용을 해서 styles.css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세요 라고 하면은 외부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CSS 기본 형태를 볼 건데 요거 이제 아까 인라인 블록에 작성돼 있던 스타일이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는 2번, 3번 요 이제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CSS 기본 형태는 요래요. 선택자, 속성,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자는 뭐냐? div 태그에다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p 태그에다 적용을 할 건지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자고요. 그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열고 닫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선언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선언이 들어갑니다. 스타일 속성, 어떤 스타일 속성을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속성 값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스타일 속성, 속성 값 이제 요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한 세트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속성이랑 속성 값을 작성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좀 많죠? 자, 이제 내용이 많아져요. 자, 이제 내용이 많아집니다. 자, CSS 선택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선택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선택자 내용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빠르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SS 선택자는 전체 선택자가 있습니다. Universal Selector라는 건데요. 아스타리크, Shift 8 있죠? 그거를 씁니다. 전체 선택자. 이제 얘는 내 CSS 파일이 링크가 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한테 이 스타일을 적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아스타리크를 붙이는 전체 선택자예요. 요거는 이제 크게 많이 쓸 일은 없긴 한데 이제 뒤에 얘기할 뭐 박스 모델에서 뭐 박스 테두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씁니다. 이제 제너럴하게 적용돼야 되는 설정들 이제 뭐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태그 선택자인데요. 이제 태그명들 있죠. 아까 살펴봤던 뭐 폼이나 input, div, p, 뭐 span 이런 것들 태그 선택자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HTML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요거 이제 이따가 CSS 실습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해두는 거예요. 태그에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는 모든 요소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선택자는 점을 붙이고 그 뒤에 클래스 명을 씁니다. 그러면은 해당 클래스 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요 CSS 선택자 안에 있는 선언된 내용들을 적용을 받아요. ID 선택자는 샵을 붙여서 그 뒤에 ID명을 쓰면은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 하나에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합 선택자인데요. 복합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div 태그는 만약에 뭔가 뭐 서강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div 태그는 글씨색을 전부 다 버건디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버건디 레드 있죠? 그래서 아니 이제 버건디 레드가 아니고 이제 CSS에서는 다크 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크 레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위 요소를 서강, 그다음에 하위 요소를 div로 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 안에 이제 서강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div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글씨색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속성 값들이 있습니다. 들어간 속성 값들. 근데 이거 잘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소인데 요소가 이제 호버라고 하면은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슥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쓱 올라가. 지금 여기 보죠. 마우스가 쓱 올라갔을 때 지금 색깔이 바뀌는 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 선택자를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룹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하는 거. 그래서 콤마로 이어서 쓰면은 그룹 선택자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스타일 우선순위인데요. 요거는 요 글씨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더 특징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important라는 걸로 쓰면은 important라고 쓰면은 다른 요소들보다 뒤쪽에 있어도 important가 지정된 속성이 더 먼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화면에 보여질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작성 방법 1번이고, 그다음에 ID 태그로 클래스 선택자로 태그로 지정된 전체 선택자로 지정된 스타일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스타일 시트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스타일이 적용이 돼요. 만약에 뭐 내가 클래스도 지정을 하고 아이디도 아니지, 클래스를 여러 개 지정을 했는데 하나의 HTML 태그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적용이 돼 있는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겹치는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이에요. 겹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스타일 우선순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거 인라인 스타일 아니죠? 인라인 스타일 아니죠? 근데 컬러 블랙 뒤에다가 임포턴트 붙였어요. 요러면은 만약에 내가 인라인 스타일로 div 태그 안에다가 이걸 지정을 해놔도 얘가 적용돼요. 그래서 임포턴트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id는 앞에 이렇게 샵을 붙인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지정된 스타일 이제 점을 붙인다. 태그로 지정된 스타일 앞에 p 태그 이제 p 태그에 대해서 적용을 할 내용이겠죠. 태그로 지정된 스타일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자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 스타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진짜 쓰는지를 예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아까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제 요거 파일 하나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딜리트 지우고 요거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름을 index CSS로 바꾸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아까 작성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여기다가 CSS를 직접 적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style.cs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링크 한다고 했죠. style sheet. 그다음에 어디서 파일 가져올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style.css 안에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표시해 줄게요.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뭐 티가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우리 style.css 안에다가 뭘 좀 작성을 해봅시다. 일단은 저는 메인에다가 뒤에다가 핑크색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아이디로 줘볼까요? 아이디를 gdg 죄송합니다. gdg 온서강 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정식 명칭은 gdg 온 캠퍼스 서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샵을 붙이고 gdg 온 캠퍼스 서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맞춰주세요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트를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 짜잔! 이렇게 메인 태그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원래 흰색이었는데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냐, 지금 메인이 너무 작아 보여요. 지금 메인이 너무 작아 보여요. 이번에는 메인 태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인이 뭐 여기에만 들어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메인이라는 태그를 이제 하이트를 전부 다 80VH, 요거 이제 화면의 80%예요. 화면의 80%를 차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커졌죠? 지금 커졌죠? 갑자기 스크롤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뒤쪽에 조금 더 태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CSS 작성해 볼 수 있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ID 태그랑 메인 이제 태그 선택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인라인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인라인에다가 컬러 뭐 할까요? 다크 레드 작성하면 색깔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여기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HTML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전부 다 그 패딩, 보더, 마진이라는 요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기 안쪽 이것만 내가 작성한 영역이고 그 밖은 그냥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 여백이고요, 테두리 영역이고요, 안쪽 여백이고요, 컨텐츠 영역입니다. 이해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요소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보더는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눈에 보이려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져 있는 보더 영역 안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을 거냐를 얘기를 해요. 안쪽 여백이죠. 그 다음에 마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을 거냐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박스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서는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박스 크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것만 딱 박스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컨텐츠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싶은데 막 패딩을 집어넣거나 하니까 막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뭐 만약에 보더 두께를 지정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컨텐츠 사이즈가 좀 이상해져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게 조금 이제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박스 크기는 컨텐츠에다가 패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까지 모두 포함한 두께가 이제 글씨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익숙한 이제 크기인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아스타리크 전체 선택자죠. 요거를 써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더까지 지정을 해서 크기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같이 설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마진, 보더, 패딩의 속성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각각의 속성은 탑, 레프트, 바텀 죄송해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거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러니까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5, 15, 20 이렇게 하면은 위쪽 여백은 10 주고 오른쪽은 5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딱 두 개만 쓰면은 위 아래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보더 같은 경우에는 위스랑 스타일 이제 뭐 솔리드도 있을 수도 있고 대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컬러 요 순으로 보더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패딩 레프트는 이제 패딩 바 하고 레프트 하면은 이제 15픽셀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레프트 속성만을 지정할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탑이나 라이트, 바텀 이런 것들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패딩뿐만 아니라 마진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CSS 요소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찾아보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로 쓰는 CSS 속성은 다음과 같아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소를 어떻게 보여줄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각 태그별로 디폴트는 블록이나 인라인입니다. 요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HTML 얘기를 하면서 이제 div랑 스팬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div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이 된다. 앞에 요소에다 그 다음에 div를 붙이면 줄바꿈이 돼서 그 다음에 써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블록이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스팬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이 안 돼요. 스팬 뒤에 스팬 쓰면은 같은 줄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인라인 속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엘리먼트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주요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써놓긴 했는데 이거 안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렌더링도 하지 않고요. 영역도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줄바꿈이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위스나 하이트, 뭐 여백, 이제 패딩 마진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나 문장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위들, 스팬이나 A 태그 등이 여기다가 해당을 하는데 이제 강제로 다른 태그들의 인라인 요소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요. 그다음에 블록은 가로 영역 전부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아까 줄바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나 여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v나 p가 여기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라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요소 자체는 인라인처럼 동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스팬이 줄바꿈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줄바꿈은 안 되는데 사이즈는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라인이랑 블록에 이제 합쳐진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드는 플렉스와 다르게 가로, 세로를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플렉스랑 그리드가 조금 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구조를 정말 단기간에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거 이제 게임으로 플렉스나 그리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들이에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플렉스 프로그와 친구들을 돕는 CSS 코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속성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을 해줘요. 설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justify content flex and 치면 개구리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거?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학습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학습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플렉스 주요 속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요 사진이 크롬 디폴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작성했던 요 CSS 적용한 요 파일 F12 한번 눌러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떠요. 근데 보통 아마 요걸로 뜰 텐데 제가 딴 거 본다고 딴 게 떴는데 자 이제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사진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것도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오른쪽 이런 애들도 뜨고요. 이렇게 뜹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썼습니다. 지금 플렉스 쓰니까 갑자기 얘가 위로 올라왔어요. 이거 왜 이러냐? 이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가 플렉스는 로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면 우리가 div 태그가 계속 줄바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싫어서 플렉스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정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냥 콜론으로 할 이제 세로 방향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좀 다른 플렉스의 요소들을 같이 해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줍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예요.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렉스 랩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옆으로 쭉 써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바꿈해서 잘라서 밑에다가 붙여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렉스 랩 관련된 속성들이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이제 그 온라인 컨텐트가 먼저 위에 있는데 요거 좀 더 자주 써서 저스티파이 컨텐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이제 요건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일단 요거 컬럼으로 한번 보고 아니다, 로우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 갑자기 움직였죠. 노말 상태였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공백이 생겼어요. 그쵸? 요거 이제 중앙 정렬입니다. 센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눌러보면은 왼쪽으로 딱 붙거든요. 이제 요거 노말이랑 똑같은 상태인데 가끔 노말이랑 안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 스타트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드 여기 이제 갑자기 오른쪽으로 붙었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붙게 이게 스페이스 비트윈이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걸로 처음부터 보여드릴걸.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라색 영역이 생겼죠. 저게 이제 플렉스로 지정된 여백들인데 저렇게 생길 수 있고 얘는 이제 오른쪽이 남는 칸 얘는 왼쪽이 남는 칸 요거 사이에 그다음에 요건 이제 각각의 요소마다 사이사이 그리고 요거는 이븐리 갑자기 이제 요거 스페이스 어라운드는요 양쪽에는 조금 주고 중간에 아니지 최대한 균등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양쪽에도 여백을 주고 중간에도 여백을 준다 이고 그다음에 그 여백들을 동일하게 나눈다가 스페이스 이븐리입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온 김에 온라인 컨텐츠도 같이 보죠.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주 쓰지는 않아요. 요것들을.
지금 보면 이제 클릭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요 속성은 따로 설명 안 할 거고요. 온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위아래로 여백을 줘서 움직여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이트가 지정이 돼 있을 때 센터로 옮길 거냐, 위쪽에 붙일 거냐, 아래쪽에 붙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각각의 요소를 쭉 이렇게 사이즈를 최대한 길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맞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센터가 예쁘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거를 지금 인라인 태그 이렇게 써줬잖아요. 얘를 그대로 긁어서 아까 작성한 이 밑에다가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붙이기 전에 한번 볼까요? 붙이기 전에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없어요. 근데 붙이고 나면은 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대로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더 쉽게 CSS를 움직여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플렉스 주요 속성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쓰는 CSS 속성 두 번째인데요. 요거 이제 크기, 위치, 여백 조정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이제 하이트 지정하는 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위스랑 하이트, 플로트, 아까 앞에 얘기했던 마진이나 패딩, 그다음에 포지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스는 가로 넓이에요. 그다음에 하이트는 높이, 플로트는 그 요소를 이제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보여질지 이제 디브 안에서 어느 위치에 보여질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이랑 패딩은 여백 조정. 그다음에 포지션은 이제 고정된 위치인데 뭐 위쪽에다가 붙이고 싶다. 아니면 바닥에다 붙이고 싶다. 그런 거 작성하고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디브 안에서 텍스트가 나는 중간에다가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텍스트 얼라인을 써서 중앙에 요소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및 폰트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컬러는 폰트 컬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배경 색상, 그 다음에 폰트는 이제 어떤 폰트를 쓸 건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지정할 수 있고, 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 바깥에 박스를 이제 테두리입니다. 폰트랑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쓰는 CSS 속성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것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짧게 줄여서 자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자스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 이제 내부 스크립트라고 해서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HTML 문서 어느 위치에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곳은 이제 요 바디 태그 닫는 부분 바로 앞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바스크립트까지 로딩을 다 하는데 되게 HTML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최대한 제일 밑에 배치를 해서 위에 모든 태그들이 렌더링 되고 나서 스크립트 태그가 읽히고 이제 렌더링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요 안에 쓰는 곳들은 이제 주로 간단한 스크립트나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JS 파일을 HTML과 별개인 .js 확장자로 만들고
저장한 뒤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src 꼴 스크립트 이제 요거는 파일 위치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총 3가지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3개 다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달라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제 variable의 앞에를 줄여서 bar라고 하고, 그다음에 let, const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역할도 조금 다르고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bar을 먼저 볼게요. 중복 선언이랑 재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복 선언은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를 원래는 선언을 못하죠. 근데 반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할당된 값으로 값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선언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재할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et a equal 10이라고 해두고 a equal 20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const 같은 경우에는 중복 선언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리고 재할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const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const도 재할당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코프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함수가 굉장히 클 수 있죠. 이제 뭔가 스크립트 코드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요 바 같은 경우에는 함수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 전역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전역이라고 하면은 파일 전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보통 뭔가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전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렛이랑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라고 해서 뭐 if문 안에다가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for문이나 뭐 while문 같이 이제 반복문에다가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렛이랑 컨스트는 그런 블록 단위고 바는 함수 단위로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호이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굉장히 아래쪽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위에서 이 변수를 호출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선언이 안 돼서 이제 이런 변수 없다라고 아예 컴파일을 할 때부터 에러를 뿜어줍니다. 근데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바는 선언되기 전에는 undefined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선언이 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할당한 값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선언되어 있는 애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 게 호이스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렛이랑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언되기 전에는 에러를 내뿜습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undefined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렛이랑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언되기 전에는 무조건 에러가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언이 되고 나면 값이 할당되지 않더라도 이제 에러가 뜨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어떻게 이름 지을 거냐가 이제 변수의 식별자인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CSS 식별자를 잠깐 살펴봤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식별자라는 거는 변수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CSS에서도 식별자를 썼던 것 자체가 내가 이러한 속성들을 요 이름을 가진 것들한테 속성을 부여할 거야 라고 해서 식별자를 작성을 하는 거니까 변수의 고유한 이름이 식별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규칙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름에는 문자, 숫자, 언더바, 달러 이제 기호가 포함될 수 있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언더바나 달러 같은 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언제 주로 쓰냐면 이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에다가 변수가 선언된 걸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프라이베이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라고 같이 써주면은 그거는 이제 함수 바깥에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숨길 때 이름에서 대놓고 티를 내주기 위해서 언더바를 주로 쓰고요. 달러는 이제 제가 주로 썼던 거는 다른 이제 스타일을 라이브러리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넘겨주는 속성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달러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하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컨스트라던가 바도 그렇겠죠. 뭐 펑션 등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이름을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름을 작성을 하는 방식들이 이제 뭐 컨스트, 음, 뭐 해커톤 말고 웹코어라고 한다면 코어 멤버 리스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웹코어라는 변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웹코어 이렇게 띄어쓰기 대신에 이런 식으로 C를 대문자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바 A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 A 그다음에 let B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선언할 수도 있고요. 바 A, I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비추. 그다음에 바 sum equal 0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고 le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동시에 선언과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쓰는 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관리를 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줄에 하나씩만 작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 조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타입 자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이제 뭐 숫자나 문자열, 불리언 이제 true, false 값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 한 가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고정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언어들을 예시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C나 자바는 문자열에다가 숫자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타입을 고정해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코딩할 때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갑자기 뭔가 숫자에 있는 그런 값들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본 타입을 먼저 살펴볼게요. 기본 타입은 이제 불리언, 아까 얘기했던 true, false 값이 있고, 그 다음에 null, 이거는 아예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선언은 됐지만 이 안에 아직 어떤 값이 들어가지 않았어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undefined이랑 null이 조금 달라요. null은 진짜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undefined는 뭔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없어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넘버가 있고 숫자죠. 이제 여기는 뭐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제 이름에 충돌이 없는 유일한 객체의 프로퍼티 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개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뒤에서 살펴볼 객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프로퍼티 키, 그러니까 속성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할 때 이제 키랑 밸류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키랑 밸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객체에서 뭐 A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키의 밸류가 뭐니를 쉽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심볼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심화 개념이라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는 기본 타입이었죠. 이번엔 객체 타입 한번 볼 거예요. 객체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키랑 밸류쌍의 데이터.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름이랑 뭐 학번 같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름은 조다민이고 학번은 뭐 20 뭐뭐 뭐뭐 뭐뭐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동작 뭐 학생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놀러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동작을 의미하는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중괄호 쌍 배열을 중괄호 쌍을 사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객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레이 배열이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해커톤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배열을 선언을 해서 이름을 쭉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요 비어 있는 요거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고요. 펑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또한 하나의 객체로 간주를 합니다.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뭔가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니? 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변수에다가 함수를 집어넣는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함수는 일단은 하나의 로직을 재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계속 쓰지 않아도 하나의 이름을 호출을 하면은 계속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다시 쓸 수 있고 조금 더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고 가독성을 좋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름을 집어 넣으면은 콘솔에다가 콘솔.로그 하면 요거 이제 그 아까 F12 눌렀을 때 뜨는 그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헬로 하고 이름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받은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함수의 매개 변수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달러하고 중괄호입니다. 근데 요거 쓸 때 주의할 점이 이거 보통 이제 ES 그 물결 표시 물결 기호를 그냥 치면은 따옴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삐뚤게 생긴 백틱이라고 하는데 요 백틱이 떠요. 그래서 요 백틱으로 싸서 그 안에다 달러를 쓰면은 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 줍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하고 이름으로 GD지온 캠퍼스 서강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헬로 콤마 이제 여기 안에다 그대로 GD지온 캠퍼스 서강이라고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름이 들어왔을 때 뭐 반응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작성을 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 선언문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이 펑션,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함수 안에서 사용할 매개 변수를 쓴 다음에 중괄호로 그 안에 함수 내용이랑 반환값을 씁니다. 근데 리턴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onst 함수명을 사용을 해서 const 쓰고 함수명을 쓰면 뒤에다가 이렇게 펑션을 써서 함수와 똑같이 써요. 근데 함수명이 빠졌죠. 함수명이 요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함수 표현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함수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펑션 대신에 화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함수에 쓸 매개 변수 똑같이 작성하고, 근데 이제 리턴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한 줄짜리라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리턴도 한 줄이라면 소괄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기초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여기서부터 진짜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HTML을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다들 조금 졸리실 수도 있고 굉장히 강의가 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돔이라는 걸 컨트롤합니다. 돔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HTML 쓸 때 뭐 바디 태그도 쓰고 메인 태그도 쓰고 여러 가지 태그들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의 트리 형태로 만듭니다. 하나의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웹페이지 내에 접근하고 또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내부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의해 놓은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도움의 내부 요소를 선택을 하고 수정, 추가, 그리고 또 제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앞에는 변수고요. 변수 선언한 거예요. 변수 선언을 하고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 하고 태그명 쓰고 순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요 선택자 이제 태그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뭐 CSS에서 클래스를 선택하기도 하고 아이디를 선택하기도 하고 태그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전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태그 선택자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HTML 태그를 지정을 해서 돔의 내부 요소를 얻어올 수 있어요. 태그명을 넣을 때는 따옴표 쓰고 div와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하고 순서는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div들 중에서 세 번째를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인덱스에는 2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도 아까 태그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HTML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같은 클래스를 가진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get elements by class name 해서 클래스명 그리고 순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I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택자들과는 다르게 특성상 같은 ID명을 여러 개의 요소가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이렇게 단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ID명 넣을 때는 따옴표 쓰고 ID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선택자들이 있는데 이제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는 앞에 점을 붙여서 점 클래스 네임, 아이디는 샵을 붙여서 샵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전체 선택을 할 경우에는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순서를 지정할 경우에는 쿼리 셀렉터 all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선택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을 했는데 이제 뭐 할까요? 그래서 CRUD라고 불리는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nst element equal document.create element div라고 하면 옆에 콤마가 세미콜론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iv라는 태그로 이루어진 엘리먼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도큐먼트의 바디 안에 이제 만든 엘리먼트를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해서 엘리먼트를 바디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작성되어 있는 HTML에서 읽어올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GDG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도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를 해오는데 샵 이제 아이디죠. 샵이죠. 샵이니까 아이디죠. GDG on 캔버스 서강이라는 쿼리를 가진 애들을 불러와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클래스명이 서강인 엘리먼트를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 서강 해서 쿼리 셀렉터 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로 들어가 있으니까 서강 자체가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괄호를 붙여서 이제 어떤 순서를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돔 요소를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태그를 가진 애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document.create element 이제 div 태그를 가진 엘리먼트를 만들었는데 div 내부에 텍스트를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one div text content equal header tone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div 안에 텍스트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onDiv라는 친구에다가 클래스에다가 서강이라는 클래스명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메인 태그 아래에 자식으로 onDiv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nst 컨테이너라고 해서 document.querySelectorMain 그러니까 main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가진 애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onDiv 아까 위에서 선언한 애를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dg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gdg 아까 여기 선언했죠? 아이디명이 gdg on 캔버스 서강인 엘리먼트를 조회했습니다. 걔를 지워주세요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inner HTML을 이제 완전 빈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까 이렇게 추가했죠? 요거를 그대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만들 거냐? 상호작용하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아까 예시 코드로 보여줬던 헬로 월드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요 인사 알림창이 뜨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미리 작성한 파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뜹니다. 헬로 GDG on 캔버스 서강이라고 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위쪽에 해커톤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 이름인 조다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헬로를 누르면 이렇게 헬로 조다민이란 알림창이 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인덱스 CSS HTML 이 친구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서 이름을 인덱스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겠습니다. JS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여기 H4 밑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는지를 보여드릴 거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스크립트 이렇게 써서 따로 안에 보관을 주로 합니다. 여기다가 hello name.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네임을 받았을 때 alt 요게 이제 아까 그 알림창을 띄우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hello name gdg on campus 서강
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느낌표 하나 같이 쓸까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자스 파일 이제 HTML 파일 안에다가 아까 어디다가 쓴다 했죠? 여기 바디 태그 바로 위에다가 씁니다. 스크립트 src 이퀄 이제 파일 위치 작성해야겠죠? 잠시만 태그 닫고 파일 위치를 스크립트 안에 hello name.js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hello gdg on 캔버스 서강이라는 게 뜨죠. 그리고 아까 작성한 이제 CSS까지 적용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아까 예제 파일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 갔어요?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되죠. 요 이름 입력 받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 입력 받는 폼은 이런 식으로 HTML 내부에다가 폼이라는 태그를 써서 input text hello name 플레이스홀더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미 입력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버튼은 타입을 버튼으로 주고 아이디는 헬로 버튼, 헬로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헤더 안에다가 폼 작성하고 그대로 씁니다. 텍스트 아이디는 네, 시간 관계상 불러와서 작성을 했고요. 요거 이제 미리 작성된 코드랑 같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아까 봤던 요 코드에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헬로라는 친구들이 떴어요. 근데 아직은 버튼 입력해도 작동을 안 하고 뭐 입력은 되는데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가봐야겠죠. 헬로 네임 파일로 가서 우리 아까 뭐 배웠죠? 자바스크립트 선택자 배웠죠. 돔 선택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을 해서 input 값을 받아와 볼게요. input 텍스트 자,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우리 아까 아이디 뭘로 줬죠? hello name으로 줬네요. hello name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input 텍스트 값을 어떻게 이제 함수 안에다가 전달할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일단은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 버튼은 아까 우리 작성했던 헬로 버튼 있죠? 그 친구 가지고 올 겁니다. 헬로 버튼 document get element by id 헬로 버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인풋 텍스트 지금 계속 스포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이제 헬로 버튼이라는 친구한테 add event listener를 줄 거예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해주세요 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네임 아까 작성한 헬로 네임 있죠? 이 친구를 이제 인풋 텍스트 가지고 온 거 있죠? 이거 자체는 그냥 HTML 엘리먼트예요. 여기 보이시죠? const input 텍스트는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value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input text value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사이트로 가보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사용자 한번. 그러면은 헬로 GDG1 캔버스 서강이라는 거 아까 떴었고 똑같이 여기다가 조다민 하고 헬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헬로 조다민 하는 게 뜹니다. 와 박수.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신 거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뭐 다른 이름들 저희 리드님 이름 한번 써볼까요? 한우석
우성님한테도 인사, 헬로 한우서 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리드님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저희 사실 코드 굉장히 짧게 썼거든요. 이렇게 폼 태그 추가하고 스크립트 코드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코드 안에서도 지금 12줄? 근데 뭐 공백 빼면 10줄도 안 적었는데 이제 저렇게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 느끼셨나요, 혹시? 그, 나중에 한번 모르는 것들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좀 흥미로웠으면 좋겠는데, 흥미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웹 개발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개념을 소개해드린 강의였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 제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적어 놓는 이제 과제 제출 안내 노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세히 작성을 해놨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상호작용하는 버튼 요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인풋에다가 뭐, 나이를 받는다거나, 학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 추가해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 사실 조금 못생겼잖아요. 버튼도 못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CSS 한번 건드려 보시라. 까지 를 이제 자유롭게 한번 꾸며서 제출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뭐 정 안 되시면 사실 요거 실습 따라한 파일들만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하시다가 언제든지 어려운 거 있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저 이제 디스코드에서 저 호출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내일 진행하게 될 2차시 수업, HTML, CSS, 자바스크립트 2차시 수업에서는 저희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젝트 할 때 좀 사전 준비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사전 준비 사항 잘 체크하셔서 내일 수업 들으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면 되고, 네, 지금까지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또